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유신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와 배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가지고 6개를 선택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개가 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중복 조합. 아주 정의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합하면 8에다가 7 컨비네이션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7 컨비네이션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볍게 7가지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 자체 정확하게 공부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개의 영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표현할 때 A가 B보다는 앞에 와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좀 순서가 정해져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는 뭐죠? 2개의 문자를 어떻게 한다? 같은 문자로 이렇게 놓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 D, E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좀 나열 해주고요. 나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A를 이제 B로 딱 바꿔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문자로 풀어가는 것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5개의 문자를 열심히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5, 4, 3. 자, 그 다음 이제 2팩토리얼 나누기 할 거니까 이제 5, 4, 3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계산하면 5, 4, 20에 2, 3은 6, 60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같은 문자 나열해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이제 같은 문자로 한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이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2x하고 이제 x분의 1 이런 파트 부분들이 이제 문자가 있는데 각각 이제 몇 번씩 해주면 과연 될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r제곱에 4-r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일반항 형태를 좀 알아봐도 되는데 금방 x하고 x분의 1인데 이제 상수항이니까 이제 문자가 사라져야 되면 당연히 이제 2번씩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요. 우리가 2x 이렇게 처리할 때 이제 제곱 되겠고. 그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1도 이제 제곱되겠죠. x분의 이렇게 제곱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 컨비네이션 2는 2 곱하기 3이니까 6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4가 되겠고, 플러스 1은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4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더 정확하게 썼었다면 4 컨비네이션 R에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고, 자, 이쪽 부분에서 4 컨벤션 아래 이렇게 써져야 되는데 굳이 쓰지 않아도 금방 이제 알 수 있다면 가볍게 이제 개수만 좀 써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4개의 숫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하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1 또는 2가 포함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 1이 포함될 때, 2가 포함될 때, 둘 다 포함될 때 해야 될 일 많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가지수를 좀 구하게 되면요, 4자리 만들어 가니까 0이 이제 맨 옆에 오면 안 되니까 맨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0을 포함해서 와도 되는 거니까 4가지. 근데 이제 자릿수가 3개니까 4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전체 가지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이니까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1하고 2가 포함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자릿수가 4개가 이렇게 있는데 맨 앞자리에는 1, 2가 안 오게 되면 올 수 있는 숫자가 뭡니까? 3밖에 없죠. 그럼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리부터 와야 될 숫자가 1, 2를 빼고 나면 이제 0하고 3밖에 없으니까 2의 세제곱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요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구해가는 이런 풀이가 좋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3 곱하기 4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64가 되는 거겠고, 여기가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8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계산 3, 4, 12에 3, 6, 18, 192에서 8을 이렇게 빼는 거니까 184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184 됐습니다. 자, 이제 여사건을 이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힌트 되는 요소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 또는 2라는 부분들을 잠시 생각을 하는 거죠. 1이 포함될 때, 2가 포함될 때, 둘 다 포함될 때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데 숫자 4개 중에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체에서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좀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좀 효율적인 것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 좋은 풀이법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위의 수를 fn이라고 한다. 그럼 이건 뭐 거의 공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n-1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원순위의 가장 기본 알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열심히 좀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식 f1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9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m 하면 n-1 팩토리얼 쓰면 되겠고요. 5 되어 있으면 이제 4 팩토리얼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7 컨비네이션이 그럼 또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7 곱하기 6인데 뭐 6인데 2로 또 나눌 거니까 7 곱하기 3 뭐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계산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을 좀 이쁘게 잘 하려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이 이제 m 이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m-1 팩토리얼 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9 팩토리얼 나누기 4 팩토리얼 있는 상태에서 또 7 곱하기 3을 또 더 마저 나눠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9, 8, 7, 6 5까지 좀 다 쓰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다 쓴 상태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로 고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것은 좀 그냥 뭐 다 쓰는 게 좋겠습니다. 4 그다음에 4 3 2 1 이렇게 해주고 4 3 2 그다음에 7 곱하기 3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꼭대기 거를 소개해 가는 게 좋겠죠? 2 4 8 지우고 또 7 이렇게 지워지니까 와, 이 부분들이 그럼 1부터 6까지 곱하기 분이 남는 거니까 6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표현해야 될 부분이 팩토리얼이니까 이건 좀 밑에 부분 이제 지금 제가 4 3 2 1 뭐 지우고 쓰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 위에 있는 큰 숫자부터 좀 지워서 앞에 있는 숫자를 차곡차곡 곱하기 형태로 표현해 가는 것이 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m 값이 얼마입니까?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 값 7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거 나온 거 아니죠? 원순열돼 있을 때 n-1 팩토리얼 이 부분들만 알면 연산 팩토리얼과 관련되어 있는 연산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느냐 던지는 그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대신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하던 그런 연산이 아니니까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또 연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1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딱 뽑겠습니다. 뽑은 숫자가 6의 배수이거나 8의 배수 이렇게 됐습니다. 자, 6의 배수 몇 개가 있는 건가요? 6일은 6에다가 66은 36 해서 16개가 있는 것 같고 8의 배수 이렇게 처리하면 8일은 8, 그다음 28이 16 이렇게 되니까 12개가 있는 것 같고 대신 이제 공통이니까 6하고 8하고 공통을 하게 되면 2, 3,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4가 되는 건가요? 자, 24는 그럼 공통 숫자는 또 몇 개 있을까요? 4개 정도 있습니다. 2, 4, 8, 그 다음에 4, 4,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배수이라면 이제 확률이니까 이제 전체가 100가지 중에서 16개, 12개, 빼기 4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합집합 원소 개수가 되는 거겠죠? 된 것 같습니다. 자, 100분의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0에서 28에서 4를 빼는 거니까 24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4로 또 약분되니까 4, 6, 24 그럼 25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25분의 6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확률 문제 중에서 그냥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뭐 덧셈 정리죠. A 합 B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A 확률, B 확률, 교집합 확률에 해당하는 그 개수들을 처리해서 풀어가는 덧셈 정리를 질문 던지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이어집니다.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바둑돌 동시에 꺼내겠습니다. 꺼낸 바둑돌이 모두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면 9개에서 그냥 3개를 꺼낸다. 전체 가지수는 9 컨비네이션 3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모두 같은 색이다. 그럼 이제 흰 바둑돌을 꺼내면 되는 거니까 흰 바둑돌 3개 꺼내거나 검은 바둑돌 5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경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겹치는 경우가 없는 거죠. 배반 사건의 확률 구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은요. 9, 8, 7, 4, 3, 2, 5, 4, 3 이렇게 이제 열심히 곱하기 하는 형태로 계산을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똑같이 나누기 이제 뭐 3팩토리얼 형태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안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4, 4 공통 약분 되겠고 3, 3 공통해서 또 약분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42가 되겠고요. 2하고 5하고 더하기 해주니까 7 되겠고 또 다시 약분이 되죠. 6, 7, 42 처리되는 거니까 6분의 1 계산 결과 또 곱하기 해서 이제 6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둘 동시에 만족해 주는 경우가 없는 배반 사건의 확률 질문 던지는 거니까 문제의 뜻만
정확하게 읽고 문제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뜻 파악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눈이 나왔을 때 소수눈이 나올 확률은 짝수눈이 나왔다는 전제 조건이 딱 깔렸죠. 이 상황에서 소수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거니까 조건부 확률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짝수는 뭐 2, 4, 6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전제 조건에서 소수라는 것은 2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해서 확률 3분의 1 구하면 되는 문제. 뭐 가볍게 풀 수 있겠죠. 자, 대신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가볍게 풀 수 있는 거니까 문제 정확히 잘 읽어서 판단하는 과정. 이 부분들은 학습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짝수눈이 2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럼 4번 던졌는데 2번 이상이면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좀 개수가 많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것도 좀 이제 반대되는 경우니까 이제 여사건을 좀 이용해서 좀 계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에서 이렇게 빼게 해주면 되겠죠? 자, 4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 짝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전부 다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이렇게 공통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4번 중에서 반대는 안 나올 때, 뭐 한 번 나올 때 이런 부분들만 계산해서 빼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 빼기 2의 4제곱은 16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1하고 4하고 계산해서 이제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16분의 그럼 얼마가 됩니까? 1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확률 열심히 구했는데 이 부분들도 열심히 또 더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7이 답이 됩니까?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사건으로 좀 제가 계산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여사건이 아니라 2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2번 나오는 거니까 뭐 4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3, 그 다음에 4번까지 4 컨비네이션 4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니까 뭐 사실은 그렇게 계산해도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효율적인 풀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여사건으로 좀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합집합의 확률 그렇게 줬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이런 건 뭘 구하라는 거죠? A의 여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의 여사건이니까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교집합 형태가 되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1-PA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 역시 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일단은 이 부분들이 뭐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1 빼기 P A 합 B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면 충분히 좀 계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A 확률이 문제에서 또 가볍게 5분의 3 줘져 있으니까 5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A 합 B 확률 10분의 9, 10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뭐 약분하면 2 되는 거니까 뭐 계산해서 4분의 1 해서 처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뭐 여집합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식을 좀 이제 복잡해 보이도록 뭐 애를 쓰는 것 같지만, 가볍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 처리에 관한 식을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위에 부분들이 좀 더 신경 쓰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부분들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합 형태로 표시해가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뭐 가볍게 연산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어느 지역에서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비가 오지 않은 날의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비가 몹시 많이 옵니다. 월요일에 비가 왔습니다. 알려져 있을 때 목요일에 비가 온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네요. 비가 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자, 월요일 좀 돼 있고요. 그렇다면은 화요일 거치고 수요일 거쳐서 목요일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월요일 이제 비가 왔고 이곳에 비가 올 확률 이렇게 물어봤는데 화요일에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비가 왔을 때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다면 이때 확률은 여기가 이제 5분의 2가 되겠고, 그러면 뭐 날씨니까 그 다음 확률은 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3 이렇게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이 좀 중요하죠. 수요일날 이제 비가 올 확률을 좀 구해야 되는데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5분의 2 상태에서 또 다시 5분의 1을 곱하게 되니까 25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은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날의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이 부분들이 이제 5분의 1이라고 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곳에다가 5분의 1을 곱하기 했으니까 25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올 확률을 계산해주면 25분의 7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지 않은 것은 당연히 뭐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확률에서 이 부분을 좀 빼주면 되는 거니까 자 25에서 7을 빼니까 1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확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좀 비가 와야 된다.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이니까 와우 25분의 7에다가 다시 또 5분의 2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해야 되겠죠? 더하기 25분의 18 비가 오지 않은 다음에 다시 또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입니까? 5분의 1이었죠. 이 숫자가 좀 헷갈려. 그렇죠. 5분의 1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해서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에다 5분의 1, 이거 5분의 2, 이곳에 5분의 1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이제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요. 125가 되겠고 27이 14에다가 18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125분의 32가 됩니까? 32 이 부분이 이제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자체가 좀 절차가 좀 복잡해진 듯한데 사실은 그 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가정에서 비가 올 확률 이거 하나만 딱 구하고 나머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여기를 구해줘. 왜냐면 이제 둘의 합은 이제 확률 총합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만 열심히 잘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온다. 비 온 상태에서 또 비가 와야 되겠다. 그럼 이거 5분의 1을 또 곱해서 이제 25분의 4가 되겠고 이곳에서 또 이제 곱하기 해도 또 결과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곱하기 해서 여기다 5분의 1 곱하기 해서 25분의 3 더하기 해서 이제 계산 나왔을 때 역시 한쪽 계산하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비가 오지 않을 확률도 구하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날짜가 좀 더 멀리 이렇게 됐다면 좀 더 일반화하는 그런 과정도 좀 가능합니다. 뭐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이제 5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1-AN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그 다음 5분의 2요. 그 다음 이제 5분의 1 이렇게 계산해서 그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A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조마식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도 힌트로 좀 이제 설명드리니까 조금 날짜가 좀 더 길어지거나 해서 계산이 불편해지면 이렇게 좀 일반화시켜진 과정을 통해서 연산해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11번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복습 잘 하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표는 어느 학급 30명의 혈액형을 조사한 것입니다. 30명 혈액형 조사 알겠습니다. 남학생, 여학생을 분류했고요. 혈액형 A, B, O, AB 잘 분류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학급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남학생일 때 남학생에는 전제 조건이 깔렸죠. 남학생 15명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서 혈액형이 B형인 학생 3명. 와,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만 알면 끝나는 건가요? 15분의 3? 와우. 아주 가볍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표 갑자기 주어져 있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문제 정확히 잘 읽으면 이렇게 편리하다는 거, 뭐 이렇게 좀 깨닫게 하는 아주 좀 풀이하면서도 이제 기분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유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사건이 독립이고 완전히 만세입니다. 만세. 자, 독립이란 전제 조건이 확실하게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문제 풀이가 매우 쉬워집니다. B 확률 가르쳐줬고 교집합 확률 가르쳐줬을 때 다 확률 구하라. 사실 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넌센스 퀴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독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냥 곧바로 PA 확률 이렇게 곧바로 구해가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조금 좀 설명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B의 여집합 확률 분해 그다음에 원래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독립이라면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PA 곱하기 B의 여집합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게 이제 약분되는 거니까 그냥 A 확률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무지 평이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중간을 보게 되면 이제 A 교집합 B 확률이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독립이니까 또 PA 곱하기 P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PA 확률을 모르니까 PL 쓰는데 B 확률은 여집합의 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3분의 2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계산 결과가 얼마다? 또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A 확률은 당연히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확률이 A 확률이었으니까 4분의 3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 독립이라는 사실 자체가 알려져 있다는 부분들 이제 너무나 이제 그 다음 풀이가 이제 요 사실을 알면 이제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제 만세를 외친 거고요. 자, 이제 좀 곧바로 이제 이렇게 좀 이용해서 이제 A를 구해간다.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시험 장소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연산하는 것들은 이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곧바로 이런 사실을 좀 알고 그렇다면 주어진 식 가볍게 처리해서 A 확률 구해서 끝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간단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독립됐을 때 어떤 관계에서 연산을 하는지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셔가지고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실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을 때 함수가 x에서 x 집합으로 이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음 조건을 조건은 함수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x 값이 점점 커지면 나온 결과는 또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 뭐 중복조합의 형태의 그런 수식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내용은 뭡니까? 치역에서 나온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1, 2, 3, 4, 5에서 대응을 해 가는데 치역에서 지금 1, 2, 3, 4, 5 중에서 치역이 될 만한 숫자가 이제 몇 개가 되라? 3개가 되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의 원소를 좀 이렇게 골라내야 되겠습니다. 5 컨비네이션 3에서 이제 대응될 숫자들을 고르고 이런 건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숫자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좀 대응돼야 되는데 자, 점점 커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쪽 부분들의 숫자를 뭐 3개의 덩어리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조편성이 아니라 크기 순서가 정해진 상태에서 3개의 덩어리로 나눈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1, 2는 2에 대응되고 그럼 3은 3에 대응되고 4, 5는 4에 대응되고 뭐 이런 형태로 좀 대응이 되라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눌까요? 그랬을 때 이제 잠깐의 좀 이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은 1, 2, 3, 4, 5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틈에다가 짝대기 2개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틈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짝대기 2개죠. 이렇게. 그게 되면 이제 구름이 이제 세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이제 골라내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골라진 덩어리가 이제 순서대로 2, 그 다음 3, 그 다음 4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산은 10이 되겠고 그 다음은 요거는 2 곱하기 3 해서 6 이렇게 처리 되는 겁니까? 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전체 가지수는 60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좀 아이디어를 좀 살짝 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그죠? 자, 원소가 3개 있다. 3개를 먼저 이렇게 대응될 원소를 좀 골라놓고,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제 중복조합 형태로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죠. 중간에 이제 이게 대응될 원소가 좀 골라져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좀 살짝 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이쪽을 3개의 덩어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겠다. 그럴 때 이제 4개의 틈에서 2개의 틈을 찾아서, 그래서 짝대기를 딱 그어서, 3덩어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형태의 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 자, 아이디어 만들어내는 과정, 정확하게 좀 학습을 해서 다음에는 좀 여러분들도 쉽게 풀 수 있는 능력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흰 공 N개와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공을 3개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처음에는 흰 공,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해서 뭔가 좀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는 현재 N 플러스 4개가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처음에 흰 공 개수가 N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넣지 않는 거니까 N 플러스 3으로 바뀌어 있고 흰 공 개수가 그러면 또 N-1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했는데 이 결과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지금 이렇게 주어진 내용인가요? 자, 이거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가지수가 나오는 거군요. 3 곱하기 N제곱 N-1 현재 이렇게 쓸까요? 뭐 여기 쪽으로는 N 플러스 4, N 플러스 3 뭐 천천히 산수하죠.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n제곱 마이너스 3n 처리해주면 되겠고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n제곱에 마이너스 10n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10은 이꼴 제로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값은 6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뭐 흰공 6개 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일을 벌이냐?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3개를 확인으로 다시 넣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두 번째 빨간 공이 나왔다.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첫 번째 흰 공에 그 다음에 빨간 공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빨간 공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 공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 확률을 좀 어떻게 해달라? 더하게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10분의 두 번째 시행에도 10분의가 되겠고, 10분의 이렇게 처리 되겠죠? 자, 흰 공 개수는 6개 있었고 빨간 공 개수는 4개가 있었고 빨간 공 4개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계산되겠죠? 자,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뭐 10분의 4 공통에다가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10분의 4가 되겠고 약분하면 5분의 2 해서 계산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5분의 2, 2번에 답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없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 정확하게 잘 읽고 이렇게 좀 개수 하나 줄어드는 부분에 정확히 잘 처리하면 되겠죠. 역시 이쪽 개수도 좀 하나 줄어드는 모양이니까 해서 가볍게 계산해서 n 찾아가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는 뭐 그대로 개수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문제 풀이. 대신 이제 두 번째 빨간 공이니까 첫 번째 무슨 일이 발생했을 있냐 두 가지를 좀 풀어간다는 요 사실 자체는 정확하게 좀 판단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5번 마무리합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상자 안에 빨간 공, 파란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빨간 공과 파란 공 개수를 A, B라고 하겠다.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4개 꺼낸 거죠. 그러면은 빨간 공 개수하고 파란 공 개수를 좀 살펴봤을 때 개수가 뭐 0, 1, 2, 3, 4가 되게 되면 4, 3, 2, 1,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야 되는 거죠. 개수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2A, 3B 이런 형태가 좀 성립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1 대입에 3 대입하면 좀 안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세 가지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숫자 대입하면 커지는 거니까 되셨죠? 자, 이런 경우였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파란 공 개수가 3개를 넣은 와, 그럼 또 큰 틀에서 좀 이거 중에서 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조건부 확률을 던지는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전체 공 개수는 9개인데 9개에서 이제 4개를 꺼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꺼낸다는 이야기는 이제 파란 공 개수가 파란 공이 5개 있으니까 5개 중에서 4개를 꺼내는 거겠고 그 다음은 5개 중에서 3개 꺼내고 4개 중에서 하나 꺼내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5개에서 2개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4개에서 2개 꺼내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분해 9 컨비네이션 4. 이 중에서 이제 3개 꺼낼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을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약분됐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모양 형태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계산 좀 열심히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5 컨비네이션 4, 5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10에다가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0인가요? 40 분자도 그럼 40 쓰면 되겠고 더하기 여기는 10에다가 여기가 그럼 6입니까? 6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로 약분이 되죠. 5, 8, 40, 5, 1은 5, 8에다가 그러면 12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이제 결과는 이제 21이 되는 거니까 21분의 8 해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것도 또 더하기 하겠습니까? 순간 그럼 이제 정답은 또 이제 29를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이제 무엇을 구해가야 될지 조금 이제 스스로 좀 이제 판단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이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개수를 A, B라고 했을 때 이제 겨우 요 조건 만족하는 거니까 합해서 4개 꺼내는 거니까 요 이렇게 좀 0에서부터 4까지 나오는 이 가지수 구해가는 부분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주어진 식 만족할 때 파란 공 개수 부분들이 이제 이게 하나가 되게 되면 1에 3이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지수 그 다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해서 이제 또 큰 틀에 이제 조건부 확률 와 조건부 확률이라는 또 판단까지 됐습니까? 네, 상황 이해를 이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하느냐 이 부분들이 16번 문제풀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조금 복잡해진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23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fn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23 이렇게 컨비네이션 됐고 3분의 1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에 일반항 형태로 열심히 써져 있는데 이런 건 바로 뭐죠? 독립 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죠. 독립 시행의 확률 이렇게 쭉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fn이라고 했는데 13579에서 19 이거 뭐죠 이거? 홀수 부분들 쭉 열심히 좀 다 더하게 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로 가서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이런 거 n제곱 23제곱이 되겠죠. 전개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23 컨비네이션 제로 그럼 뭐죠? 3분의 2에 23제곱 더하기 23 컨비네이션 1에다가 그럼 이제 3분의 1 3분의 2에 22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서 쭉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23 컨비네이션 2 3분의 2에
제곱의 3분의 2의 21제곱 뭐 이런 형태로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23 컨비네이션 23에 3분의 1에 23제곱 이렇게 좀 써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3분의 2 더하기 빼기 3분의 1에 23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23 컨비네이션 제로 이번에 이제 3분의 2에 23제곱 이렇게 좀 남아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 빼기 23 컨비네이션 1에다가 3분의 1에다가 3분의 2에 22제곱 그 다음 또 더하기 23 컨비네이션 2에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에 뭐 2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21제곱 이런 정도로 쭉 가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3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거 좀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23 컨비네이션 23 처리되겠고 3분의 1에 2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F1이다 이렇게 3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 좀 3분의 1의 이런 부분들에서 홀수 번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남겨야 되는 거겠고 짝수 번째 이런 부분들은 좀 없애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1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1 빼기 3분의 1에 23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좌변 계산 결과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들이 이제 2배의 23 컨비네이션 1, 3분의 1, 3분의 2에 22제곱 그 다음 또 이제 더하기 23 컨비네이션 3 이런 형태로 남는 거죠. 2분의 1에 세제곱 3분의 2에 20 그러면 2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23 컨비네이션 23 3분의 1에 23제곱 이런 형태가 좀 남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이제 2를 좀 이렇게 나눠줄 건데 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에 23제곱 써지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좀 그럴싸하게 표시해주면 이게 이제 F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3이 되는 거고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그래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쭉 가서 F21에 F23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와, 21까지만 있어요. 23부분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이제 F1에서부터 해서 이제 F21까지를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에 23제곱 여기까지는 좋은데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 숫자 부분들. 이게 이제 3분의 1에 23제곱이 되거든요. 요 부분을 가서 이제 마저 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이항을 분자에 가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 올라가서 3 곱하기 3분의 1에 23제곱이 처리가 되겠고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에 22제곱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좀 연산에 또 살짝 또 변화가 생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정확하게 좀 계산해 달라 해서 이제 정답은 뭐 그래서 5번에 3분의 1에 22제곱 해서 이제 계산이 끝났는데 자,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느냐 다 관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개식 그다음 전개식 그죠? 전개하는 부분들 정확하게 좀 이해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홀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홀수 부분들이 남으려면 두 식을 좀 맡아야 되겠다. 두 식을 빼기를 해서 그럼 이제 짝수 부분들은 이제 소거가 되는 거죠. 홀수 부분들은 이제 두 배 돼서 나오는 이 모양들 아이디어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고 뭐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여기 또 23을 또 이제 함정을 또 하나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그 함정 부분들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또 좀 더 정확하게 풀어가는 그런 과정까지 좀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연습장 펴놓고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땡땡땡땡 해서 이렇게 좀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몇 개 항들 좀 더 써봐가면서 확실하게 문제 익혀가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3번 반복할 때 각 시행에서 나오는 숫자를 차례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합이 9가 됐을 때 다음 조건이 214의 배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네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가 됩니다. 알겠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제 음수는 0 뭐 이런 거 안 나온 거죠. 자, 다인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A 프라임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환한 식 모양 형태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3을 빼는 거니까 6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오는 가지수 해서 열심히 좀 구하면 되는데요. 요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6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6이 된다는 얘기는 주소에 던져서 7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 세 가지를 빼야 되는 이렇게 좀 이제 함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꼼꼼하게 좀 잘 계산하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부분 계산은 어떻게 되죠?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6이니까 8 컨비네이션이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4, 7이 28에서 3을 빼서 전체 가지수는 25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214의 배수가 되라. 그런데 이런 인수가 꼭 있어야 되니까 216을 일단은 뭐 4로 나눠볼까요? 4, 5, 22 되겠고 16이니까 54 처리가 되겠습니다. 2란 인수가 또 하나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돼 있고 2 곱하기 해주면 또 27 되는 거니까 27은 됐어. 그러면 이건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2의 a제곱, 3의 b제곱, 그 다음에 4의 c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a라는 것은 뭐 꼭 하나는 좀 있어야 되겠고 b라는 것도 3은 꼭 있어야 되겠고 3 이상이 돼야 되겠고 c라는 것은 또 1 이상 이런 숫자가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번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9에서 이런 형태를 또 치환하는 모양을 좀 살펴보게 되면 2'으로 갈까요? 이렇게 좀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4에다가 5를 빼야 되는 거죠. 5를 빼니까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하는 4개를 구해가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곳에 숫자가 좀 4가 나올 수 있을까요? 4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런 조건까지 이제 포함하면 여기가 7이 된다는 거니까 또 역시 불가능하겠죠. 이런 경우가 조금 예외가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를 더 빼게 해야 되는 자, 함정이 끝까지 도사리고 있네요. 됐습니까? 저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 5, 15 마이너스를 처리해서 14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전체 가지수 25, 14 이렇게 되는 거니까 25분의 14가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는 부분, 이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관여되어 있는 거니까 조심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 중복조합 형태로 풀어가는 부분들인데 뭐 주 사이를 던졌으니까 반드시 0은 뭐 나올 수 없는 거니까요. 음수 당연히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환하는 모양으로 해서 살펴가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실수하겠죠.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 세 가지 각각 6이 되는 이런 경우들을 좀 빼서 전체 정확하게 좀 잘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소인수분해에서 이렇게 배수됐을 때 제 가운데 이제 B라는 부분들은 여기 부분 이제 최소 이제 3은 나와야 되겠다. 다른 것들은 뭐 당연히 뭐 주사위 던스가 이런 이렇게 나올 거니까 똑같이 치환 개념으로 봤을 때 살펴봐야 될 점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에 또 4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 마지막까지 이제 관해된 이런 부분들 이제 정확히 좀 캐치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조금 까탈스러워서 지금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렸는데 복습 복습만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해서 이제 응용 문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좀 갖춰가는데 아주 좋은 문제 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일렬로 쭉 나열하는데 양쪽 끝에 적어도 여학생이 1명 와야 되겠다. 적어도 1명, 앞에 올 때, 뒤에 올 때, 양쪽에 올 때 모두 다 고려해야 되는 가수가 좀 많으니까 여사건을 풀어야 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표현이요. 그죠? 전체에서 전체 나열 가지수부터 해야 되는 거죠. 6팩토리얼 처리가 되겠고 양쪽 끝에 모두 이제 남학생이 오는 거니까 남학생 오는 가지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남학생이 3명이 있으니까 3가지,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가운데다가 4명을 열심히 좀 나열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4팩토리얼 지워지면서 5, 6 남았는데 또 6이 또 약분, 이렇게 좀 6이 이렇게 약분되고 5팩토리얼 되고 또 약분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5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자, 그러면 전체 계산 결과가 5분의 4 해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적어도란 그런 대표적인 여사건을 이용한 그런 표현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실수 없이 풀이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는 상자에서 한 장의 카드를 딱 꺼낼 때 홀수인 사건 A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A 집합은 그러면 1, 3, 5, 7, 9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확률까지도 구해놓겠습니다. 2분의 1 가볍게 처리하면 되겠고 소수인 사건 B 그럼 B 집합은요 2, 3, 5,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확률은 그러면
10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뭐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5분의 2 구해놓겠습니다. 6의 약수인 사건 C, C집합은 6의 약수 그러면 1, 2, 3,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C 확률도 역시 5분의 2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2 배수인 사건 D 그러면 D 집합은 2, 4, 6, 8,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D 집합은 또 2분의 1 되는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를 좀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A 교집 B 이 부분들이 이제 P A 교집합 B 확률 이렇게 되는지 이거 좀 확인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 거죠. 계산은 2분의 1하고 5분의 2하고 이제 곱하게 됐으니까 확률이 이제 5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이제 교집합 개수를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자 열심히 좀 구해가야 되는데 공통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몇 개가 있겠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확률이 이제 10분의 3 이렇게 쳐야 되는데 성립이 안 되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거는 독립이 아닌 거니까 종속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A와 C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역시 2분의 1하고 5분의 2를 이렇게 곱하게 해주는데 A 집합하고 C 집합을 이제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은 공통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1도 있고 그 다음에 3도 있고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1, 3이니까 10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거니까 뭐 5분의 1 되는 거니까 성립하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제 독립이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B하고 C 물어봤습니다. B하고 C니까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뭐 25분의 4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와 뭐 약분 더 이상 안 되죠. 우리가 열심히 구한 것은 뭐 10분의 몇 가지 이렇게 될 거니까 같아지는 일이 나올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뭐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종속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C와 D를 또 물어봤습니다. C와 D 그럼 이제 5분의 2하고 2분의 1을 이제 곱하기 이렇게 쭉 했을 텐데 그럼 이제 C 집합 D 집합 공통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짝수 부분이니까 2도 있고 그 다음에는 6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2하고 6 이렇게 좀 공통 부분. 자 그럼 이제 10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성립하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독립이다 라고 답을 하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뭐 독립 종속 이렇게 질문할 때 독립 조건은 아까도 살펴봤지. A 교집합 B 이 확률이 PA 곱하기 PB 이 부분이 성립합니까?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이렇게 답을 해가는 것이 이제 바른 풀이법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집합을 표시하고 교집합 구하고 하는 부분들 자 시간만 조금 주어지게 되면 아주 여유 있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1번 이어집니다. 0 11122 8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8자리 자연수를 좀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한 개를 딱 택했는데 2와 2 사이에 0이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확률을 좀 열심히 구하라 이렇게 처리가 된가요? 아니 그냥 경우수 구하는 거군요. 경우수 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맨 앞에 1이 오거나 2가 와야 되겠죠. 0이 오면 안 되니까. 자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리들이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자리들이 있을 텐데 2와 2 사이에 0이 너에게 좀 어떻게 좀 할까요? 자, 저는요, 요 위쪽 부분에서 먼저 이 7개의 자리 중에서 0하고, 그러면 이제 2가 지금 이제 그러면 4개가 있는데, 4개 하고 0하고 포함해서 5개의 숫자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7 컨벤션으로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하나, 둘, 만약에 뭐, 셋, 넷, 5자리 이렇게 마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곳에다가 이제 0하고 2를 놓는데, 0이 2와 사이에 이 사이에 2와 2 사이에 놓여야 되는 거니까 맨 앞에 놓이면 안 되겠죠. 그럼 놓일 곳은 하나, 둘, 몇 가지가 되죠? 3가지가 되겠죠.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자리에다가 이제 뭐 1을 좀 놓으면 되는 거니까 1 놓는 가지수가 한 가지니까 뭐 가지수는 더 이상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엔요 2가 이제 하나 사용됐으니까 이제 이 3개 하고 0하고 해주면 자리가 4개 그러니까 뭐 하나 둘 뭐 셋 넷 이런 식으로 좀 표시해서 7개의 자리 중에서 4개의 자리 좀 골라놓고요 그곳에다가 이제 0을 놓는데 지금은 맨 앞에 2가 있으니까 맨 앞자리 첫 번째 선택한 곳에도 0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0이 올 수 있는 가지수를 또 역시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0이 올 자리를 좀 선택하면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7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7이 21 곱하기 3이 되는 건가요? 여긴 7, 6 그러니까 35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자, 63에다가 이 부분은 3, 5, 15, 105가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168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아이디어를 조금 만들어내서 어떻게 처리할까?
자, 2와 2 사이에 이제 0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개수에다가 이제 0개수를 포함해서 그곳을 지금 이제 뭐 같은 숫자니까 들어갈 자릿수를 이제 자리를 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0이 놓일 자리 2와 2 사이에 이제 0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방법을 좀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때마다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좀 극복해 갈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이런 과정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인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 두 번째 나온 눈을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 2차 방정은 실근을 갖겠다? 실근요? 오, 그럼 뭐 판별식 조사라는 얘기죠. B제곱 마이너스 4 AC 4B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 결과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럼 뭐 A하고 B하고 열심히 찾아가면 되겠죠. B 값이 1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4는 돼야 되는 거니까 2, 3, 4, 5, 6 이렇게 해서 같이 쏘면 되겠고 2가 되면 이제 8이 되는 거니까 3, 4, 5, 6 해서 처리 되겠고 그 다음 3이 되면 3, 4, 12 되는 거니까 4, 5,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4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 4, 16이니까 뭐 4도 되는 거네요. 4, 5, 6 해서 완전 제곱이니까 됐죠. 5가 되게 되면 5, 6이 되는 거였고 6이면 6, 4, 24, 25도 되는 거니까 5,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오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잘 카운팅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6개에다가 4개 하니까 10개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5개에다가 4개 이렇게 되니까 그럼 뭐가 9개가 되는가요? 9개 이렇게 처리.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확률 36분의 19가지 해서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냥 뭐 실근 판별식 D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뭐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조금 침착하게 대처만 한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23번 함께 살펴봅니다. 어느 학급의 25%는 24분의 1이죠. 자전거를 타고 등교한다고 합니다. 학생 중에서 4명을 동시에 뽑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이 2명 이상이다. 그럼 2명, 3명, 4명 이렇게 할까요? 반대를 뺄까요? 반대를 전 빼는 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명 중에서 0명 아무도 없을 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전거 탈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타지 않는 거죠. 4분의 3에 4제곱 처리해주면 되고 또 빼겠습니다. 4 컨메이션 1 4명 중에 1명은 자전거를 타고 3명은 자전거를 타지 않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것도 이제 뭐 계산 좀 복잡해져 갈 거니까 뭐 여사건 형태를 좀 이용했습니다. 자, 계산 되겠고요. 그럼 4의 4제곱이 좀 자연스럽게 좀 나와야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3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4 곱하기에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의 세제곱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계산만 열심히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2의 이 부분은 그럼 얼마죠? 64에다가 4를 한 번 더 곱하게 되는 거죠? 4, 4, 16 이렇게 되니까 256 처리해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 세제곱이니까 뭐 이런 거 그러면 7, 9, 3 세제곱, 3 세제곱 27이죠? 27에다가 3 더하기 4 이런 형태에서 27 곱하기 7 이런 형태로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27 곱하기 7 그러면 77 49에다가 27 14 그러면 18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256분에 256 빼기 또 189를 또 다시 한 번 더 산수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56분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서 이제 7이 되겠고 2에다가 4를 더하니까 67이 됩니까? 67 해서 계산하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부분들이 나온 게 아니고 선택을 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이 가는 거겠고 특히 이제 2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사건 형태로 해서 이제 빼기 해서 처리가 한 전체적인 모양 틀을 좀 이해하게 되면 뭐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확하게 연산해서 실수 없이 점수 맞춰가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4번 시작합니다. 주머니 속에 검은 공, 흰 공이 들어 있습니다. ABC 세 사람이 순서대로 공을 한 번씩 두 개씩 색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주머니에 또 다시 넣습니다.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는다. 아마 이런 얘기죠. 두 개의 공이 꺼내서 확인한 후 공을 넣고 다시 또 B가 시행을 하고 자, 모두 검은 공을 깨면 게임이 끝난다. 이런 얘기죠. 와. 그렇습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모두 검은 공, 4개에서 2개를 모두 꺼내는 이런 확률이면 끝난다. 6 곱하기 5, 4 곱하기 3 이런 형태인가요? 2, 3, 2하고 3하고 해서 6 지워지고 그럼 이제 5분의 2 확률로 이제 게임이 끝날 확률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B가 본인이 세 번째 시행해서 게임을 끝내야 되겠다. 와우.
그러면 A, B, C, A, B, C 두 번 했는데 안 끝나고 A, B, 와, 드디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B 차례에서.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7번의 시행에서는 게임이 끝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2에 게임 이거 끝나는 거고요. 5분의 3이죠. 5분의 3에 7번이 벌어진 이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끝나야 되는 이렇게 딱 시행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다. 그럼 5의 8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뭐 2곱, 이거 왜죠? 이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5분의 2 쓴다는 게 2제곱을 또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에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3의 7제곱 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게 지금 D의 C제곱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구하라 이런 얘기 되니까 그냥 뭐 이 형태를 그럼 써놓으면 답이 되는 거죠. 5의 8제곱 분의 2 곱하기 3의 7제곱 이런 형태로 쓰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문제 자체 뭐 정확하게 좀 잘 읽어서 무엇을 하는지 부분만 좀 정확하게 좀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별 얘기 아니죠. 6개의 공 들어있는데 어떻게죠? 검은 공 모두 검은 공 꺼내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승리할 확률 형태로 5분의 2 돼 있는데, 자, 문제는 A, B, C 순서대로 공을 열심히 이렇게 좀 꺼내고 또 열심히 꺼내는데 두 번째 사람 B가 세 번째 시행해서 뭐 한 차례 끝나고 두 번째 끝나고 세 번째 시행 됐을 때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승리를 해야 되겠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라. 벌어지지 않고 드디어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이게 좀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그런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만 이 마지막에 이런 표현들이 좀 우리 좀 살짝 좀 긴장시키는데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5번 서술형 7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신고 시험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8번 던지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앞면은 2번 이상, 뒷면은 4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뒷면 기준으로 볼까요? 그럼 4번, 4번 이렇게 나오거나 이게 지금 앞뒤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3번, 5번 나오거나 최소 2번 나와야 되죠? 그럼 2번, 6번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다 되면 이제 각각 부분에서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형태로 확률 구하면 되겠죠? 자,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열심히 던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뭐 앞면 나올 뒷면 확률 나올이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8번 중에서 4번 나와라. 나왔습니다. 뭐 됐는데 자, 이제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는 그런 경우를 빼야 되겠죠. 뒷면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 나왔는데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틈 이런 곳에 다 이제 앞면이 나오게 되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거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 콤비네이션 4 이런 형태를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고요. 2분의 1의 지금 확률은 뭐 8번 씩이니까 2분의 1의 8제곱은 전체적인 공통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좀 공통되는 부분들 되죠. 자, 그 다음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8번 중에서 뭐 이제 5번 생기겠고요.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5번 뒷면이 5번 생기면 틈이 이제 6개 생기겠고 6개의 틈 중에서 이제 3번이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하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빼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2분의 1의 8제곱은 뭐 전체 계산에다가 2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번 중에서 그러면 6번 나와라 그러면 되겠고, 그러면 6번 나왔으니까 틈은 7개가 되겠죠. 7개 중에서 2개의 틈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 형태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뭐 계산을 좀 열심히 들어가면 되는데 2의 8제곱 이렇게 되면 이건 4의 4제곱 256을 무지 좋아하시나 봅니다. 된 것 같고요. 이제부터 계산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습니다. 8 컴비네이션 4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8, 7, 6, 5 4, 3, 2, 1 해서 2, 4, 8 지우고 3 지워서 2 되겠고 10에 그러면 7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제 5 컴비네이션 4 되니까 5를 이렇게 빼면 되는가요? 그럼 처음에 이제 65 처리되면 되겠고, 8 컴비네이션 5는 8 컴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 7, 6 지워주면 56이 되는 거예요. 그죠? 5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를 빼는 거죠? 6 컴비네이션 3을 빼는 겁니까? 6 컴비네이션 3 하면 6, 5, 4에다가 6 지워지니까 20을 빼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36 해서 나오면 되겠고, 됐죠? 다음에는 8 컴비네이션 6 그러면은 8 컴비네이션 2가 되니까 4, 7이 2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8 이곳에서
7 컨비네이션이 7, 6, 3, 3, 7, 21을 이렇게 빼는 건가요? 그럼 이제 또 7 이렇게 돼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호. 그러면 256분에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3에다가 5 했으니까 8 처리해주면 되겠고, 하나 올라갔으니까 108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일단 좀 약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428, 428에다가 4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곳은 46, 24 이렇게 되니까 64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64분의 27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경우가 아니라 각각의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면이 2번 이상, 뒷면이 4번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면, 뒷면 횟수 4, 4, 3, 5, 2, 6 이렇게 쳐야 되겠고,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을 각각 보면서 이렇게 좀 빼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좀 빼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식이 이제 얻어졌으니까 연산을 좀 정확히 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5번 유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유형이있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설명 여러분들 이제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됐길 좀 바라겠고요. 앞에도 좀 좋은 문항들 객관식 마지막 부분에 조금 좋은 문항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공부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유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